네, 글로벌 빅 이벤트가 이번 한 주에 계속 인구에 회자됐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. 이제 이벤트가 끝나고 시장은 그에 따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어떻게 시장이 형성될지 앞으로 미래를 또 관측해 봅니다. 마켓 키워드고요.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독일이 유럽 쪽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이 유로 안정기구인 ESM의 제한적 합헌을 판결했습니다. 미국의 연준이 여기에 또 화답을 했고요. 각본대로 대선을 앞두고 양적 완화를 선택하는 모습인데요. 자, 이제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.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? 글쎄요,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죠.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버냉키는 사실 양적 완화를 해도 잘리고 안 해도 잘린다면 결국은 하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무제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드라기도 그랬고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은 그만큼 이제 재정 절벽이라든가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그만큼 좀 심각하게 하고 있다. 이런 거에 대한 반증이겠죠.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이제 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중국이 나서줘야 되거든요. 중국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홍콩에 갔다 왔었는데 결국 중국 그 프로퍼티 회사들,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이 차입이 줄고 있어요.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투기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어서 중국이 안심하고 돈을 풀 수 있는 단계는 됐다 하는 거죠. 이제 과연 그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풀어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90년대 말에 아시아가 굉장히 그 과잉 투자로 인해서 힘들지 않았냐. 그때 내가 버블을 일으켜서 수요를 만들어주고 너희 설비를 다 돌려주지 않았는가.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좀 나서줘야 될 때 아닌가?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이 하는 말은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그만 충분히 한 거 아닌가? 지금 힘들다. 그래서 여기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려면 결국은 중국이 좀 양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다. 볼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 이제 이 문제가 해결점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지금 이 성장이 해결책인데 성장의 가장 걸림돌이 이 에너지나 물 같은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에너지의 그 소비를 아니면 에너지 가격을 얼마나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는가. 이걸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가 정보 직사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얼마나 급격하게 그렇게 가서 사람들이 아주 생산성 있게 살 수 있는가? 그런 것들, 그래서 이제 새로운 수요가 과연 튀어나올 수 있는가?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점이 될 것 같은데 가장 근거리에서는 역시 중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렇게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상식적으로는 이른바 전 세계를 구성하는 빅3, 유럽과 미국, 이번에는 그러면 중국이 손바닥을 맞춰줘야지만이 박수 소리가 제대로 날 수 있다. 근본적인 해결책의 어떤 틀을 잡으려면 중국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. 얼마 전에 그 시진핑 부석의 이 건강 악화설인가요? 이것도 리스크가 된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요. 만약에 중국이 그런 단계들을 잘 넘어가서 협조적으로 좀 나와서 해피엔딩의 어떤 모습을 그려준다면 관련된 수혜주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쪽은 어떤 섹터를 볼 수 있겠습니까? 예, 일단 지금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인,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, 이렇게 될 수 있겠죠. 근데 그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은, 이제 흥미죠. 그러니까 펀이죠, 펀. 근데, 그래서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중국이, 이 대도시, 북경을 비롯해서 이 대도시의 비거주자들에게도 이제 해외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주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자유롭게 여행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 조성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여행 숙박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이제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?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에너지의 그 판도를 좀 바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? 그 가스로 지금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도 컨퍼런스 가봤는데 굉장히 이 천연가스, 셰일가스에 대해서 관심이 높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
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나머지 그 에너지 가격이 다 떨어지는 뭐 이런 그림이 갈 수 있는데 하여튼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차피 돈을 풀기 때문에 모든 그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장단기적으로 좀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건 천연가스다. 천연가스에 그 유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그 초고속 통신이 보급되면서 이제 이 정보 직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요. 이제 여기에 수혜주는 당연히 컨텐츠죠. 이거는 뭐 오늘은 뭐 저기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 IT 부품 기기, IT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, 2년 안에 이제 커머터라이즈 될 거다. 그러니까 굉장히 다 싸질 거다. 그 수익성을 못 낼 거다. 뭐 이런 관찰이 있는데 제 보기에는 이제 너도나도 이제 태블릿 PC를 만든다 그래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장난감 업체인 그 토이즈러스가 이제 태블릿 PC를 만들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델 같은 데도 이제 그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들어갈 거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. 근데 그 부품을 누가 주냐 이거죠.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 경쟁자니까 주기 싫어하겠죠. 그렇다면 누구한테 의존하겠는가?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는 그런 이 IT 부품 회사들도 그 덕을 많이 볼 것이다. 그래서 그거를 지금 쉽게 팔 필요는 없을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삼성전자도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뭐 설립했다. 이런 이야기도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. 결국엔 중국에서 이 소비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명제일 텐데, 전제 조건일 텐데 중국에서는 구조적으로 또 성장하는 산업이 좀 있지 않습니까? 예,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궁금한 거죠.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산업을 보면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인터넷 보급인 것 같아요. 그동안 중국 정부가 과거에는 이 북부 지방은 이제 그 차이나 유니콤한테 그걸 맡겼어요. 인터넷 보급을. 그리고 남부는 이제 차이나 텔레콤한테 맡겼어요. 그러니까 서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경쟁을 안 할 거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투자도 안 하고 인터넷망을 잘 안 깔았어요. 그러니까 이 한국의 게임 업체들이 중국에서 성공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인프라가 잘 안 깔렸기 때문에 잘 안 됐었거든요. 근데 중국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폐지했어요. 그러니까 어디서나 경쟁할 수 있게. 그래서 이제 지금 인터넷 그 보급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역시 이제 그 게임을 한번 다시 볼 수 있겠고, 또, 이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가능한 그런 주방 용기나 미용 관련 소비재 가운데서 이제 그 브랜드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좀 볼 수 있겠다 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이제 공장 자동화예요. 지금 중국에서 임금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니까 뭐 생산 기지가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쪽으로 옮겨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걸 좌시할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공장 자동화 기기들이 많이 주문이 늘고 있다.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의 공작 기계는 많이 수주가 떨어졌었거든요. 근데 이 자동화 기기는 계속 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.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역시 자동차의 보급이죠. 뭐 그래서 이제 퍼스트 모터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자동차를 보고 싶긴 한데 지금 일본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설비 확장하는 것보다는 일본이나 폭스바겐이 훨씬 더 빨리 설비를 늘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자동차를 직접 보는 것보다는 저는 소형 엔진 쪽에 그 관심을 갖고 싶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서 팔리는 차가 대부분 다 소형차 아닙니까? 그러니까 소형 엔진의 수요가 더 많이 늘 수밖에 없고요. 특히 이제 연비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잖아요. 그러면은 엔진이 작을수록 유리해요. 근데 힘이 모자라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GDI라든가 터보라든가 이런 걸 달아요. 그러면 2000cc 갖고 3300cc까지도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조그만 엔진을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 큰 엔진도 이제 잠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소형 엔진 만드는 업체들이 있거든요. 그런 업체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네. 자, 이 중국인들의 소비 성향을 보게 되면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. 물론 우리나라 이 정서적인 반감은 좀 있습니다만 사행성이라고 해서 치부하는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카지노 업체의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주목을 받습니다.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카지노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? 글쎄요, 이제 카지노 고객은 이제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VIP 고객들. 진짜 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